830 바이크 네모 선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펑크 수리와 튜브 교체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휠 분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패그 툴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정확한 사이즈의 스패너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패그가 있다면 패그 툴을 사용하셔야 되겠죠. 지금 사용하는 공구가 패그 툴입니다. 자, 휠 너트를 분리해 주시고요. 체인을 벗겨야지 휠을 분리할 수 있겠죠. 앞쪽 먼저 체인을 벗겨주면 됩니다. 체인이 느슨해진 상태로 만든 다음에 체인 밑에를 누르면서 크랭크를 뒤로 회전해주면 벗겨지죠. 자, 뒤쪽도 체인을 이렇게 벗겨주고요. 그러면은 뒷바퀴를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슈에 간섭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는 모델에 따라서는 케이블을 이렇게 분리해서 공간을 확보해주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바람이 빠진 상태라면 잘 분리가 그냥 될 겁니다. 타이어를 분리하고 튜브를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타이어 레버가 있으면 좋고요. 이쪽이 타이어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보이시나요? 이쪽은 스포크에 거는 방식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밸브를 제거하고요. 이 레버를 껴서 이렇게 스포크에다 걸어줍니다. 첫 번째 시작한 데서 한 5cm 정도 옆에 다시 하나를 더 끼워주고요. 자, 제끼면서 한 칸 한 칸씩 이동을 하면은 타이어를 벗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빼주고요. 이걸 빼줍니다. 이 표면에 이물질이 남아있거나 박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2-3mm 지나면은 이상하게 바람이 다시 빠진다거나 튜브를 교체했는데도 이유 없이 공기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자, 바로 이겁니다. 목장갑이죠. 하나 목장갑을 끼고, 자, 타이어 안쪽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은 아주 작은 핀이나 이물질이 박혀 있을 때 손끝에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그때 찾아서 빼주면 되겠죠. 맨손으로 하시면 피가 나니까요, 꼭 목장갑을 끼시고 가는 게 좋습니다. 자, 펑크가 나는 경우는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타이어 표면에 뭔가 박혀 있는 경우죠. 핀이나 압정, 유리 조각, 심지어는 식물 가시, 장미 가시 같은 게 박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 경우는 바니업 등의 기술을 연습하다가 강한 충격을 받으면서 이 튜브와 림이 이렇게 접히면서 펑크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네이크 바이트라고도 하고요, 협착 펑크라고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튜브를 교체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다른 원인으로는요, 튜브 쪽입니다. 튜브 끝의 부분이 불량이거나 아니면은 튜브 밸브와 튜브 사이에 대략 여기쯤이죠. 림 모서리에 걸쳐지면서 갈려서 바람이 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튜브를 교체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다른 한 가지 원인은요, 안쪽에 있는 림 안쪽에 있는 림 테이프가 제대로 장착이 안 돼 있거나 림 테이프가 불량이 나면서 스포크 닛불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경우 안쪽에서 펑크가 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작업은 펑크난 곳을 찾는 거겠죠. 일단은 튜브 안에 공기를 넉넉하게 넣어줍니다. 튜브가 아주 커질 때까지 넣어주면 되고요. 자, 여기군요. 대부분 소리로 펑크난 위치를 파악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비눗물을 뿌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 작은 구멍 같은 경우는 물속에다가 잠수를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일단 펑크 위치가 파악이 됐고요. 자, 보통 제 기준은
5mm 이하의 구멍일 때만 펑크 수리를 보통 하는데요. 그 이상이거나 스네이크 바이트라고 해서 협착 펑크 두 군데가 이렇게 찍혀서 나는 경우, 그런 경우는 튜브를 교체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직을 이용해서 위치를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굉장히 좀 크게 해주는 이유는요, 이 구멍이 난 위치는 사포질을 하기 때문에 위치 표시한 것이 지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구멍 난 곳의 위치를 표시해 줬으면요, 사포질을 해서 표면을 정리를 해주고요. 너무 많이 문지를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만 정리하는 느낌으로 문질러줘도 충분히 잘 붙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패치를 붙이기 전에는 튜브 안에 있는 공기를 완전히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아까 표시했던 그 부위고요, 사포질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본드를 바릅니다. 국산 번개표 패치 본드입니다. 수입 제품도 많이 사용해 봤는데요, 이거만큼 잘 붙는 본드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펑크 수리를 했던 중3 때부터 한 30년 사용하고 있는데요, 성능이 아주 좋은 본드입니다. 그리고 패치도 역시 국산이 좋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본드를 바를 때 패치 크기보다 좀 넓게, 그리고 생각보다는 좀 얇게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골고루 발라야겠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거나, 저 역시도 예전에 실수를 했던 부분인데요, 본드 칠한 표면을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천천히 마르고 있죠. 자, 조금 빨리 하기 위해서 패치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치를 비닐에서 분리를 하고요. 붙여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패치를 잘 압착시켜 주는 게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롤러를 합니다. 뭐 다른 대용품은요, 이런 드라이버 뒷부분에 둥근 부분 있죠, 둥근 부분으로 안에서 바깥쪽으로 공기를 빼면서 강하게 눌러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마저 없을 때는요, 야외에서는 동전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강하게 눌러주면서 패치를 붙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바깥에 비닐 제거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비닐을 제거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항상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제거하는 방법은 패치 붙인 부위를 잡고요, 사과를 쪼개듯이 늘리면서 당겨줍니다. 그러면은 비닐이 찢어지면서 벗기기가 편한 상태가 되죠. 자, 제대로 패치가 붙였다면은 패치 안에 있던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패치가 제대로 붙여졌는지 튜브를 잡아 당기면서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잘 붙은 것 같습니다. 공기를 어느 정도 넣어서 한 요 정도가 적당합니다. 약간 튜브 원형 모양이 살아날 때쯤까지, 요 상태까지 공기 주입을 하고 타이어에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타이어에 튜브를 넣을 때는 밸브 쪽부터 넣는 것이 편리합니다. 밸브 쪽 먼저 넣어주고요, 타이어를 튜브 위쪽으로 올려주고요. 자, 좌우 균등하게 조금씩 넣으면은 어렵지 않게 튜브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 타이어를 비드를 림으로 넣어줄 때도 밸브 쪽부터 시작하는 게 수월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튜브를 넣고 공기를 아주 약간 넣어줍니다. 이 정도 말랑말랑 할 때까지요. 그래서 타이어와 튜브의 위치를 림에 정확히 잡은 다음에 휠을 장착해 줍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체인을 걸 때는 뒤쪽 코그부터 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앞쪽은 밑에부터 걸어서요. 천천히 크랭크를 뒤로 돌리면 체인이 걸리게 됩니다. 체인은 지금 느슨한 상태고요. 뒷바퀴를 뒤쪽으로 당기면서 고정을 시켜야 되겠죠. 체인 텐션을 아주 간단하게 맞추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체인 반대쪽 너트를 먼저 어느 정도 조여줍니다. 뒷바퀴는 뒤쪽으로 좀 당기면서 하는 게 좋겠죠. 자, 체인 반대쪽을 먼저 조여주고요. 그 다음에는 손으로 이 타이어 왼쪽 체인 반대쪽을 이렇게 밀어줍니다. 밀어주면서 어느 정도 체인 텐션이 맞았을 때 너트를 조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체인 반대쪽을 풀어서 바퀴를 왼쪽으로 밀어주고요. 다시 체인 쪽을 풀어서 적당한 체인 텐션을 만든 다음에, 체인 텐션은 손으로 눌렀을 때 한 1cm 정도 들어가는 것이 좋고요. 취향에 따라서는 좀 팽팽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포인트는 오른쪽과 왼쪽을 교대로 조여가면서 손으로 휠셋을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어가면서 체인 텐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당한 체인 텐션이 만들어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휠셋이 프레임 정중앙에 와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브레이크 슈가 있다면 브레이크 슈와 림의 공간을 보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요.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타이어 중앙선과 시트 포스트와 일직선상을 확인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타이어 공기 주입은 천천히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3번 정도 나눠서 공기 주입을 하는데요. 타이어 옆면이 림에 정확하게 들어갔는지 회전시켜 보면서 공기 주입을 천천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밸브 캡을 닫아주고요. 펑크 수리와 튜브 교체의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